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파트 1을 어저께 다 읽었고요. 유발 하라리가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고급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사전으로 찾아보고 한국어로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웃긴 건 어떤 단어는 한국어로 찾아봐도 제가 모르는 단어였어요. 인간이 다른 어느 종류보다 위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학교에서.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지 않다.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인간에게 심지어는 영혼이 없다는 말까지 하고요. 오징어하고 인간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2012년도 7월 7일에 뉴로바이올로지 전문가들과 인지과학자들이 캠브리지 대학에 모여서 캠브리지 디클러레이션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모든 동물, 새, 오징어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있고 감각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죠. 바이블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내용, 뱀의 얘기를 듣고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친 거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신화가 탄생했고, 숨은 말 뜻은 동물과 이제 대화 안 해도 된다. 그 전에는 동물과 인간 사피엔스가 동등한 입장이었거든요. 인도 남부지방의 나약가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정글에 갈 때 자연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너희의 터전인 것을 안다. 그렇지만 우리의 터전이기도 하다. 농작물과 과일과 고기를 얻어 갈 것인데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자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이제 아니었다. 이제 인간은 동물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동물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신이 탄생한 거죠. 동물에게 양해를 구하지 마라. 너희가 비가 필요하면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고 너희가 우유가 필요하면 그거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신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줍니다. 그게 이제 인간에게 소울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거, 그런 뜻이 되겠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가 생기고 신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그 권력 같은 그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권력을 하사함으로써 동물과 식물의 입을 다물게 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호모데우스이지 않겠습니까?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넘어가는데 이제 인간은 신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 아니, 신이 되고자 한다. 5월 초쯤에 샘 해리스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팟캐스트에 유발 하라리가 또 나왔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그런 말을 해요. 이 팬데믹 속에서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시나고그가 문을 닫았고요. 이슬람 컨트리에서는 모든 모스크들이 문을 닫았고 교회들도 문을 닫았죠. 그 말은 곧 신과 대화를 한다는 그 성직자들이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문을 닫은 거잖아요. 과학이 승리한 거다. 그 학자로서 자기만의 그 생각이 이런 식으로 독창적이었던 사람도 저는 너무 오랜만에 봤고,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좀 비참하게 삶을 살기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각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이 일단은 대단하기도 하고 책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게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를 써내려 갑니다. 2012년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대요. 4년제 학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46%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스터 디그리, PhD 이런 사람들 중에 25%가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해요.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경의 바이블에 있는 대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 테톡에서 그렇게 말해요. 침팬지에게 너가 나에게 지금 바나나 10개를 주면 죽어서 침팬지 해븐에 갈 것이다. 나한테 바나나 10개를 주겠니? 그러면 침팬지들이 열받아서 그냥 갈 거라고. 인간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스트레인저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이 다 살 수가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테톡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나는 그 비행기를 운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또 모르고 티켓팅한 사람도 모르고 이 마이크를 설치해준 사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몇백 명의 관중 난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피엔스들은 모르는 사람과도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침팬지의 경우에 딥한 릴레이션십이 있어야지만 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침팬지고 너가 침팬지인데 나는 너가 좋은 침팬지인지, 너의 성격은 어떤지, 너가 나쁜 침팬지인지 그거를 알기 전에는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코라는 독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라스트 스피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부카레스트 그 도시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독재자를 향해서 박수도 쳐주고 호응을 해줘요. 루마니아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차우셰스키를 향해서 부를 합니다. 그러자 당황해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하다 말고 마치 마이크가 잘못된 양 헬로우 헬로우 이것만 계속 헬로우만 계속 하고 있고, 와이프가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죠. 그게 진짜 다 방송이 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독재자의 그 정권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에 아이온 일레스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자 이제 그 사람 측근들이 전부 다 큰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게 되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하냐면, 왜 혁명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보고 이게 잘못됐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그게 이렇게 개선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레어하죠. 지금 BLM도 그렇지만 Black Lives Matter 이 프로테스트가 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이게 혁명이 될 수 없고 그냥 프로테스트에서 끝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우셰스키가 라스트 스피치 할 때 사람들이 부잉을 했잖아요. 이런 독재자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왜 그 뒤에 뽑힌 대통령도 그냥 똑같은 수순을 밟았을까요? 코아퍼레이트 하는 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 하나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앞가림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가 혁명이 일어나고 일이 개선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Because they didn't know how to cooperate and how to create an efficient organization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얘네들이 좀 효과적으로 코퍼레이션 하는 그런 지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스트가 그 뒤에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너가 일을 이루고 싶다면 몇 명이 나와 같은 생각인가를 묻지 말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 몇 명이 efficient, 효과적으로 이 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고 하거든요. 고양이도 상상력이 있다고 해요. 쥐의 냄새와 색깔과 그 쉐입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고양이들이 구글 컴퍼니라던가 그 US 달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못한다. 왜냐면 이거는 intersubjective reality,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자들도 점프하고 뛰놀 수 있고, 그렇지만 뱅크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는 없다.
그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얼핏 보면은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intersubjective entity also separates the humanities from the life sciences. 그렇게 끝을 내면서 제일 마지막에 잭슨 폴락의 그림을 그리는 그 장면이 있는 사진이 실리거든요. Creator in the moment of being inspired 이런 식으로 말을 놓고 왜 제일 끝에 잭슨 폴락의 사진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거기에 있을까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잭슨 폴락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본 피스는 몇 점 안 돼요. 게리 센터에 잭슨 폴락전을 했을 때 가서 몇 점을 봤었고요. 근데 실제로 보는데 진짜 너무 그 한 우주를 보는 듯한 그런 정말 경이감을 느꼈는데 물감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바닥에 닿았을 때, 캠퍼스에 닿았을 때 어떤 파편을 남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 물감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뭔가의 우주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또 다른 물감을 떨어뜨리고 그럼 거기에서 뭔가가 탄생을 했고 또 거기서 물감을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잭슨 폴락이 그 피스를 완성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는 테톡에서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호모데우스, 즉 인간이 이제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게 AI와 협력해서 이런 슈퍼 휴먼이 돼서 신격화된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인간이 동물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신이 되지 못한 인간들은 동물과 거의 동급이겠죠? 유발 하라리 표현대로 하면 useless hu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존재 자체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호모데우스를 읽으면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첫 번째 파트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비디오로 돌아올게요. 안녕!